두 가지의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김용민이라는 사가 기독교 목사님들을 무더기로 고발한 사건과 또 하나는 국내까지 침범한 M방, 사장방이라는 사건의 공동 운영자가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 등에 대해서 여러분께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용민이라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평화나무라는 단체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자는 아버지가 목사이고 본인도 신학을 한 전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가 정광훈 목사님을 포함해서 12명의 목회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이나 집회 시간에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 또는 지지 발언을 한 것을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고발해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된 것도 바로 김용민의 구속 고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가 또다시 오늘 10명의 목사님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 또는 현직 목사님들이 대부분인데 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기도나 설교 또는 광고 시간에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사전 선거운동,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독자유통일당의 대표이신 고영일 변호사께서 지난주에 장로로 장립되셨는데 그에 대한 축하 발언으로 고영일 대표가 꼭 당선돼서 국회에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목사님의 발언에 대해서도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김용민이라는 자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 막말을 한 자로 매우 유명합니다. 제가 굳이 그 사례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인터넷에서 김용민 막말만 쳐봐도 이루 듣기도 말하기도 옮기기도 민망할 정도의 상스러운 말, 추잡한 말, 아주 더러운 말들을 많이 해온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가 최근 들어 기독교 목사님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는 문재인 정권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강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용민은 KBS 라디오를 진행하면서도 정부의 찬양적인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고 그 반대 세력들의 공격을 하는 방송을 많이 해온 것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자가 정광훈 목사님을 고발해서 구속한 데 이어서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단에서의 말씀을 놓고 고발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예배에 대한 탄압이라고 봅니다. 강단에서의 모든 발언은 신앙적이고 성경적이며 종교적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세상의 잣대로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과 설교 내용 그리고 기도 내용을 현행법으로 고발하겠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를 굉장하게 탄압하고 있는 잘못된 처사라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것은 최근에 지난해에 있었던 10월 혁명 가운데 기독교계가 중심이 되어서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것을 규탄하고 조국의 범법, 비리 등을 폭로한 데 따른 보복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목사님들에 대한 집단 고발로 기독교계가 움츠러들거나 또 목사님들이 조심해서 이 정권의 눈치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요 착각입니다. 기독교계는 그동안 많은 탄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성장해온 종교입니다. 김용민의 이러한 탄압에 대해서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고 기독교계의 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자유통일당은 김용민의 이러한 발언에 저희가 바로 문재인 정권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고 앞으로 김용민의 모든 발언을 체록해서 명예훼손과 무고 그리고 예배방해 혐의 등으로 맞고소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에 군기강 회의와 관련해서 기독자유통일당의 구두성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사장방 또는 M방이라고 하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성착취 집단 텔레그램 방에서의 회원제 운영 등으로 해서 사회적인 큰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의 공동 운영자가 현역 군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찰 당국은 경기도에 있는 한 군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된 판인지 이제 모든 국민이 혐오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현역 군인이 그 주모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심각한 국방과 안보의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군 기강이 얼마나 해이됐길래 현역 군인이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 사이트의 공동 운영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8월경에 전투기 비행사 10여 명이 비상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를 했다가 쉬쉬하며 지나갔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최근 보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독도에 중국 비행기, 러시아 비행기가 출몰해서 우리 비행기들이 초계 근무 내지는 비상근무를 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5분 대기조처럼 비상대기를 하고 있어야 할 전투 비행사들이 비상대기 시간에 술을 마신 사건 자체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출동했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음주 비행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고가 났을지 감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른바 9.19 남북 군사 합의서라는 명목으로 우리 영공 내에서 비행 금지가 되고 우리가 세워놓았던 지피를 스스로 파괴해버리고 한강 하구에 있는 철책을 걷어내는 등 안보가 극도로 해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 휴가를 나갔던 하사관이 돌아와서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여군에 보내달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은 우리 군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나 하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 들어서 간첩을 잡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목함 기순, 노크 기순이란 말이 나오듯이 북한의 어선을 타고 우리 해안에 접근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휴대폰을 빌려서 전화하는 사태까지 벌어져도 군 당국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사건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일과가 끝난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그 휴대전화로 도박을 하다가 검거됐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누가 지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어떤 적대 세력이 와서 활동하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군의 수반으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 기강을 이렇게 흐트려 놓고 오늘 또 문재인은 예비군의 날을 맞아서 보낸 서신에서 예비군들의 훈련비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들의 월급을 대폭 인상하더니 이제는
예비군들의 훈련비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들에게 돈을 퍼주듯이 배분하고 있는 이 정책, 하위소득 70%에게 4인 가족으로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이것들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는 매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예비군들까지 돈을 주고 표를 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오늘 현역 군인의 우리 사회 여성 혐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이트의 운영자가 현역 군인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심각한 안보 위기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키고 있는지, 도대체 군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나라의 군인이 있기는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정권의 해이해진 국방과 또 군의 무장과 우리 군인들의 느슨해진, 아니 일탈된 군인들의 활동을 보면서 분노와 함께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철통 같은 경계와 우리 국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나라의 간성이 되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